안녕하세요. 한국 성인들의 계단 이용 증진을 위한 넛지 전략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박사특강 소논문을 작성한 박사과정생 최주희입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가설, 연구 방법, 결과, 결론 및 재현순입니다.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비만, 당뇨, 각종 암과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활동의 다양한 방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신체활동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2006년 28.3%에서 2020년 40.9%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가된 신체활동량은 WHO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결과 조사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68%에서 72%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한국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뜻은 수면 또는 신체 활동을 포함한 건강증진 행동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성인들 중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이 OECD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더욱더 신체 활동에 할애할 시간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등을 통하여 조금 더 신체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 사용을 증진하는 것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기에 좋은 전략입니다. 계단 오르기의 장점으로는 운동기구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계단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성취하게 하는 것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PODP 연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PODP는 Point of Decision Prompt의 줄임말로 사람들이 행동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설계된 메시지나 사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는 보통 건강한 행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람들이 더 활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닝스는 계단 사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개입 효과뿐만 아니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 구성 요소의 차이를 탐구했습니다. 제닝스에 의하면 PODP 개입에 사용된 표시의 내용은 6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가지의 범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가지 카테고리 중 시간 절약 관련 메시지가 이전 연구들에서 계단 사용 증진을 높였다고 보고된 연구는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범주, 예를 들어 건강 증진을 위한 계단 사용 또는 에너지, 칼로리 소모를 위한 계단 사용 증진 관련 PODP 연구는 시간 관련 메시지를 담은 PODP 개입 연구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디터런스 덧질란 직접적인 압력이나 위협을 동반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행동이나 사건을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대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섭취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직접적인 처벌이나 제재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동을 수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PODP스의 시간 관련 메시지를 활용하여 계단 사용을 증진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성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경우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한 호선에서 다른 호선으로 이동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시간 관련 메시지로 타겟을 둔 PODP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한국 성인들 사이에서 계단 사용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연구 가설은 시간 관련 메시지를 활용한 배너 개입이 있을 경우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고 독립 변이는 성별과 인터벤션입니다. 종속 변이는 계단 오르기 행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는 쿼시 실험 디자인을 활용해 2주 동안 실험하였습니다. 기초 관찰은 약수역 6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장소에서 시간 관련 배너 배치 전 일주일 주중에만 실시하였고 약수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약수역을 선정한 이유는 이전 연구 박종수와 이금숙의 서울 수도권 지하철 교통망에서 승객 흐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약수역이 승객 흐름 중 상위 10개의 링크 중 네 번째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의 개입은 기초 관찰 직후 주중에만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관찰은 대상자가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출근 시간에 실시되었습니다. 실험 장소는 두 개의 역방향 에스컬레이터와 가운데 계단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모든 관찰은 지하철 문과 바로 연결되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앞에 실시되었습니다. 배너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시작되는 결정 지점 영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인터벤션에서는 배너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단 이용 시 환승이 더욱 빠릅니다. 에스컬레이터로 한 층을 올라가는데 58초, 반면 계단을 사용하면 25초 걸립니다. 그리고 두 명의 훈련된 대학원생이 계단 오르는 행위와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측정하였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성별, 남자, 여자 등과 같은 인구 통계적 특성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무거운 또는 부피가 큰 짐을 가진 개인은 제외되었습니다.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계단 오르기 행위의 증가를 검토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중 하나를 사용하는 선택이고, 독립 변수에서는 외부에서 인지된 성별, 그리고 기초조사와 개입기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이 개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분석은 세스 버전 9.4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대상 인구는 약소역 6호선 양방향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구간에 들어오는 모든 개인을 포함했습니다. 개입 전 기간 일주일 동안 계단 이용자는 9,877명으로 출근 시간 평균 2,469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는 23,483명으로 하루 평균 5,879명 정도 이용하였고, 개입 후 일주일 동안 계단 이용자는 1,704명으로 하루 평균 2,676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는 21,111명으로 하루 평균 5,277명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개입 전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계단 사용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았습니다. 계단 사용 비율은 개입 기간 동안 기초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초 기간 동안 참가자의 30.24%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했고, 개입 기간 동안 33.64%가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관찰된 개인의 특성은 표 1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단 사용에 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계단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참여자들은 기초기간보다 개입기간 동안의 계단을 사용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개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표에서 보이시는 인터셉트 부분은 개입 전에 여성의 계단 사용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젠더 부분에 있는 맨 이 부분이 개입 후 계단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계단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벤션 부분에서 인터벤션 피리오드 이 부분은 개입 후 계단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여줍니다. 이 p-value는 이 별 두 개는 p-value가 0.01보다 작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은 성별과 인터벤션을 두 가지를 봤는데, 인터벤션이 성별에 따른 계단 사용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표는 개입이 여성의 계단 사용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나타냅니다. 이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점선이 여성이었고요. 이 실선이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계단 사용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나타내고,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계단 사용률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제언 부분입니다. 본 연구는 간접적으로 PODP를 통해서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한국 성인들의 계단 사용을 증가시키는지의 여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전 개입 연구에서 계단 사용을 촉진하는 PODP 개입에 사용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중 본 연구는 주로 시간 관련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다른 개입 전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련 메시지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간 관련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지하철을 통해 출근하는 성인들의 계단 사용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본 연구의 PODP 개입은 계단 사용률을 61.52%에서 69.41%로 약 8% 증가시켰습니다. 이전의 시간 관련 메시지를 사용한 개입 연구들은 계단 사용률을 마이너스 0.6%에서 9%까지 증가시켰으며 평균 증가율은 약 4.65%였습니다. 한 연구에서만 계단 사용률이 8%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개입은 개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개입 전 계단 사용률의 다른 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개입 전 기간 동안의 평균 계단 사용률이 17.62%였고 개입 기간은 3.11주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PODP의 개입은 여성의 계단 사용률을 61%에서 79%로 약 18%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3개의 시간 관련 메시지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여성의 계단 사용률이 남성보다 크게 증가했고 증가율은 약 6%에서 12% 정도였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가까운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낯선 사람이나 사회 집단을 지원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이전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계단을 이용할 시 환승이 더욱 빠릅니다. 라는 메시지는 본 연구에서 여성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발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나 환경 고려와 같은 사회적 규범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여성은 이러한 규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며 따라서 이러한 건강 관련 메시지에 더 잘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관찰은 6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구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실제로 환승을 하였는지 출구로 나갔는지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계단 사용 촉진을 하는 PODP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방법론과 자원으로 인해 이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입 기간이 일주일로 짧았다는 것입니다. 개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입 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평가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건물 유형과 사용자를 포함하는 대조군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참가자의 계단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련 메시지에 중점을 둔 본 연구의 PODP 개입은 다른 유사한 PODP 개입에 비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타겟팅 PODP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이전에 사용된 시간 관련 메시지의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이 개입이 특히 여성 개인에게 효과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연구를 대상으로 계단 사용을 촉진하는 억제 유도를 주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감사합니다.